문화재청이 보물제 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모전 석탑으로 조성된 국내 유일의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탑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이 신도단체 임원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를 전달했습니다. 지용 스님은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하고 위기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팔공총림 대구 동아사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대구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대구 지역 의료진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승려 연수를 잠정 연기하거나 하반기로 조정한 조계종 교육원이 온라인 연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법계 과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독재 정권의 부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4.19 혁명 6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4.19 혁명에 대한 타너 스님의 평가를 실제 사료로 증명한 흥미로운 연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탑골 미술관이 각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개장했습니다. 2020 세대기획전 나이 차이 그 사이는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안내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문화재청이 보물제 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춘 모전 석탑인 수마노탑은 고해암으로 제작됐고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모전 석탑으로 조성된 국내 유일의 진신사리 봉안탑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신라 자장율사의 설화와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의 숭고함이 살아있는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5대 정멸보궁의 위상을 품고 있는 수마노탑은 정교함과 입체감, 균형미의 절정을 보여주며 고려불교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어제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높이 9m에 달하는 수마노탑은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1층 탑신에 감시를 상징하는 문비가 있고 세밀히 다듬은 벽돌 형태의 모전 석재를 포개어 쌓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등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조형적인 안정감과 층별의 일정함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늦어도 고려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2012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마노탑 학술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건물지 주변을 갖다 3차례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국보 성격에 이렇게 도전을 했고요. 불자님들의 어떤 그런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된 것 같습니다. 수마노탑은 모전 석탑으로 조성된 국내 유일의 진신사리 봉안탑이라는 점과 탑지석의 출토 등 높은 희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탑의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췄고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고해암으로 제작됐다는 점과 사리신앙, 산천 비보 사상 등을 배경으로 역사와 예술,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탑의 조성 목적과 수리 기록 등을 담은 자료가 전해지고 정암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암벽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고려시대 비보사탑 유행 속에서 이뤄졌음을 일러주며 석탑 발전사의 특수성을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일반 화강암이 아닌 고해석이라고 하는 돌로마이트로 된 건데요. 이걸 이제 일일이 갈아가지고 벽돌 형태로 축조한 어떤 그런 탑인데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탑명이 이렇게 이제 갖추어진 유일한 어떤 그런 탑이라고 볼 수 있죠. 수마노탑 국보 승격은 정암사와 강원 지역의 노력이 더해져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정선군과 협심해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와 발굴 조사 등을 꾸준히 시행했고 자장율사 순례길 걷기 행사와 산사 음악회 등 다양한 선양 사업들을 이어가며 불교 문화의 부흥을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유일하게 국보로 승격된 거지 않습니까? 그만한 또 어떤 또 자부심과 문화재 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고 불자들로서는 어떤 그 수행 정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승의 발자취와 태백산 정멸보궁의 위대한 기상을 품은 정암사 수마노탑.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수렴된 의견을 거쳐 성보의 국보 지정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선 후기 독특한 양식을 지닌 안동 봉황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삼전부를 봉안한 정면 5칸의 대형 불전과 팔짝 지분의 형태를 띤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황사 대웅전은 17세기 말 건립 이후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쳤고 당당한 격식과 각기 다른 공포부, 배을림이 강한 기둥 등 조선 후기에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어려웠던 안동 지역 불교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천장의 단청과 빛반자의 봉황 그림 등 뛰어난 실내 장엄 등이 높게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이 신도단체 임원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를 전달했습니다. 지용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하고 위기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신도단체 임원들은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젊은 불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산하 신도단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를 전달하고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지난 16일 집무실에서 전국교수불자연합회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등 신도단체 임원들과 만나 책자 400권과 약사열의 호신카드, 108염주 등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한의사불자연합회에 이어 세 번째로 신도단체들의 수행 정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용 스님은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수행 정진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단체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김하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청소년 포교 활동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지만 개학을 대비해 SNS를 활용한 포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장도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청년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한 달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기도정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와 이웃을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기도정진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정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자는 약사열애경과 보배경을 바탕으로 제작했고 손을 씻으며 외는 세수진원, 모든 병고를 물리치는 관세음보살 보발수 진원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집에서 또는 온라인 속에서 여러 가지 신행 활동과 수행, 기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포교원은 향후 책자를 수정 보완해 나가고 신도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과 불자들에게 꾸준히 배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책자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팔공총림 대구 동아사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구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제공하고 격려했는데요.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영남대학병원 등 대구 지역 의료진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엄창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된 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대구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르고 장기화되면서 공항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온 힘을 다하며 국민들 스스로가 방역에 힘써 지난 2월 29일 7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여 52일 만에 대구 지역은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팔공총림 대구 동아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강행군을 이어온 대구시청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정갈한 사찰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받은 공무원들의 마음은 훈훈함을 더합니다. 대구에서 특히 코로나19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물론 고통받은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노력해 준 결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정성을 담아서 도시락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열리는 대책회의와 방역활동, 격리자 모니터링, 격리자 피로 물품 배송으로 일상생활마저 팍팍해진 공무원들. 정성껏 마련한 도시락을 전달받은 김충환 과장은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돼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는 대구 지역 시민들의 헌신과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동화사에서 병원 그리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주셨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노고가 많은 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동화사 그리고 종교 대구 불교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을 널리 알려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동화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면역력이 좋은 재료들로 만든 사찰 도시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청 재난안전본부의 도시락 100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과 23일에는 대구 지역 코로나 거점병원인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각각 150개, 21일에는 동구보건소 200개, 24일에는 영남대학병원에 200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과 관계자, 국민들 모두가 지쳐가는 가운데 사찰 음식 전문가인 김정희 씨와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사찰 음식 도시락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코로나에게는 마침표를, 의료진에게는 쉼표를,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의 느낌표를 보낼 때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수도암 최혜숙 원장이 불우이웃을 위한 5kg 쌀 600포를 어제 서대문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최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외계층을 후원하도록 지난주 쌀 400포를 전달한 데 이어 600포를 더 지원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지원받은 쌀을 14개 동에 골고루 나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 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실업자 지원과 소외 이웃 후원 등 30여 년 동안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려 연수 일정을 잠정 연기하거나 하반기로 조정한 조계종 교육원이 온라인 연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법계 과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을 온라인 연수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승려 연수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처럼 온라인 개강 시스템이 도입되는 겁니다.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 1, 2는 지난달 25일과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하던 시기로 일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일반 학교도 개학이 연기되었고 그에 맞추어서 종단 스님들 연수 교육 과정도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교육을 미뤄둘 수는 없고 차선책으로 온라인 연수 교육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원은 전국 사찰과 스님들의 모바일 또는 웹기기 보급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 연수의 효과와 효율성을 알아보는 가늠자로 법계 과정에 한해 온라인 연수를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준비와 예산 상황으로 완전한 온라인 연수 교육은 불가능하고 법계 과정 일부를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수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 법계 과정인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 1과 2, 1차 과정 각 7개 강의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제작된 강의는 기존의 연수교육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연수를 듣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물론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과 웹 환경에 따른 연수 환경 차이와 집중도에 따른 효과 면에서는 시행 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승려 연수에도 온라인 교육이 검토되는 등 코로나19가 승려 교육 환경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내일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 4.19 혁명 6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독재 정권의 부정에 맞서 젊은 지식인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인데요. 4.19 혁명에 대한 탄어 스님의 평가를 실제 사료로 증명한 흥미로운 연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60년 4월 19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무리한 개헌과 부정선거로 장기 집권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학생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4.19 혁명. 탄어 스님은 4.19 혁명을 주역과 정역에 근거해 결실의 시대에 결실의 방위에서 결실의 인종이 일으킨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60, 70년대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의 시초를 4.19 혁명으로 본 겁니다. 주역과 정역의 팔궤도를 비교하면 정역의 후천시대가 열리면서 동북방에 있던 간궤가 정동방으로 이동합니다. 탄어 스님은 이 이치가 지구상에 적용돼 정동방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새 시대의 주역인 청년층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4.19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북방에 위치했던 치우쳐 있던 한반도가 정동에 와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간방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역 팔궤도에서 얘기하는 간도수가 오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전 세계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국불교학회 김성철 회장은 서구의 학생운동 물결의 주역들이 실제로 4.19 혁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료를 검토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저항 문화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두 사람, 톰 헤이든과 잭 뉴필드는 모두 4.19 혁명이 미국 내 학생운동이 일어나는 촉매제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4.19 혁명 당시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분량이나 비중에서 혁명이 미국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9일에 걸쳐 4.19 혁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미국 내 다른 언론들도 4월 20일 톱기사로 4.19 혁명을 다뤘습니다. 1차, 2차, 이제 양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그런 서양의 어떤 폭력적 그런 어떤 문명에 대해서 그 저항의식이 팽배해 있다가 4.19가 일어나면서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겨가지고서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의미에서 크게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탄어 스님은 만물의 종결과 시작을 상징하는 간도수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구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새 시대의 방아쇠가 된 4.19 혁명은 서구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후 차별 철폐, 반전 반핵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촉발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숭산 스님의 구미포교와 송강사의 국제선언 개설이 맞물려 서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교가 유행처럼 번지게 됐고 서구에서의 활발한 포교 활동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현대 한국불교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올해가 다시 4.19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쳤던 1960년 이후에 다시 60년이 지난 2020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든지 이제 이런 그 혼란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총선을 치르는 모습이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노하우를 전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4.19 때는 우리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격발만 시켰는데 앞으로는 저는 우리나라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탄어학으로 조명한 4.19 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 오는 23일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초로 특별 발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이 각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개장했습니다. 2020 세대기획전 나이 차이 그 사이 개막식은 간단하게 대체하고 온라인 중계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방문 관람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온라인 안내도 진행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관이 문을 닫으며 함께 문을 닫았던 탑골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신구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주제인 나이 차이 그 사이는
예술팀 나무늑보가 기획한 세대 기획전입니다. 전시 작품들 중 크로스 드레싱은 나무늑보 팀원들과 어르신들이 서로 옷을 바꿔 입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지만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보는 방법에 따라 젊은 얼굴과 늙은 얼굴로 달리 보이는 작품은 모두가 결국 같은 시간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우치게 합니다. 세대 차이, 그중에서도 어떻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각 작품 보시면서 어떻게 나이가 차이를 만들고 하지만 그 차이가 부정적인 게 아니다, 인정하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치러진 개막식에서 복지관 어르신의 기타 연주와 젊은 공연자의 해금 연주가 앙상블을 선보였습니다. 서로가 바꿔 연주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구성이지만 신구의 조화로 어색하지 않아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연주였습니다. 또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집에서 개막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관람하러 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모든 작품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장 희유스님은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어 너무 답답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전시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문화 소비 욕구가 해소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젊은 세대와 또 노년의 세대가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는 세월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각자의 인생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골 미술관 세대기획전 나이 차이 그 의미는 오는 24일까지 전시되며 나무늑보 작가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도슨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대구불교 사원연합회 신임 회장에 심원사 주지 정효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대구불교 사원연합회는 어제 제78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상반기 주요 행사인 성도절 법회 결산 보고와 2020년 사업 예산 승인, 신임 임원 선출 등을 승인했습니다. 연합회는 총회에서 대구 심원사 주지 정효 스님을 제14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지난 4년간 연합회를 이끌어온 전 회장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의 운영권을 위임했습니다. 정효 스님은 2024년까지 4년간 대구 지역 주요 사찰 연합회인 대구불교 사원연합회 운영을 맡아 지역 불교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효 스님은 회원 스님들의 추대에 감사를 표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대구불교연합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각종 서울 능인시민당이 지상 4층 건물로 새롭게 탄생하며 중생제도를 위한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능인시민당은 지난 14일 진각종 총인 경정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회성정사 등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교무부장 법경정사의 일례로 본종 장엄가지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능인시민당은 지난해 3월 지진불사를 시작으로 11월 상량불사를 봉행하고 이날 연면적 708제곱미터의 지상 4층 건물로 준공했습니다. 주교 수혜정사는 능인시민당은 밀각시민당 다음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역사가 깊은 시민당이라며 낙후된 수행환경 개선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열린불교아카데미가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신라문예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부산 열린불교아카데미는 어제 경주 황룡원 8층 스카이라운지에서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인문학의 정수를 보여줄 신라문예센터를 개원하고 첫 강의로 통도사 유런 교수사인 도암 스님의 경전의 숲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열린불교아카데미 김윤희 대표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불교 인문학 강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예센터를 개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 단계 차원 높은 불교 문화를 선보일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문화센터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첫째 주 월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신라 불국토 답사 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